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부산울산 경남 지역 경매 대행 그리고 경공매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남 김해시에 있는 수익형 부동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물건은 경남 김해시 삼방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현황은 다가구 주택이나 건축물 대장상, 즉 공부상으로는 근린주택에 들어갑니다. 1층이 사무소로 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에 각 4가구씩에서 총 8가구, 그러니까 1층 사무소와 8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근린주택 건물입니다. 자, 이 물건이 말입니다. 감정가가 8억 4,600이 넘는데 지금 감정가 대비 41%인 3억 4,600선까지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입니다. 창원 번호내 2023 타경에 11203 하나 됩니다. 토지 면적은 89.45평이고요. 건물의 연면적은 134.13평입니다. 감정가 8억 4,611만 5,200원, 그리고 지금 경매 5차입니다. 5차에서 지금 41%인 3억 4,656만 9천원 되어 있습니다. 입찰 기일은 경매 5차 입찰 기일은 10월 17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경매는 진행하다가 연기 변경되기도 하니까 입찰하실 분은 사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물건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방동입니다. 경남 김해시 삼방동. 제가 9월 1일, 오늘 9월 5일이거든요. 9월 1일, 9월 3일에서 삼정동 김해시청 동측에 위치한 물건을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가구와 그죠? 김해시청 인근에 위치하고 김해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다가구와 근린주택 각각 물건번호 1번, 2번에서 안내드렸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물건도 확인을 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삼정동입니다. 삼정동. 자, 이렇게 되는데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해당 물건지 서측으로 보면은 신호초등학교, 신호중학교가 보입니다. 찾아가기 쉽겠죠. 자, 그리고 조금 원거리에서 보면은 여기에 동성아파트, 그리고 위쪽으로 동원아파트, 한일아파트, 화인아파트 이런 식으로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외에 나머지도 전부 다 다가구, 상가주택, 빌라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병원, 학원, 식당 등 시장도 있고요. 그래서 주거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남측으로 말입니다. 남측으로, 이 물건 바로 남측으로 이렇게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기업이 많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곳이죠. 자,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룸, 투룸에 대한 수요는 많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물건 사진으로 봅시다. 사진으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 이름도 이렇게 보이고요. 자, 1층입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게 근린상가 사무소고요. 그리고 들어간 입구가 있고 나머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에 4가구 그리고 3층에 4가구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이렇게 박공 지붕이라 그래서 3층에 뭐 일부 호실은 다락 이렇게 해서 복층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임장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옆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주차장 모습입니다. 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마감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공동 현관이고, 그죠? 공동 현관이고, 요건 이제 사무소로 되어 있는 그 부분, 이 출입구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2층, 3층이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층에 4개 호실입니다. 4개 호실. 그래서 2층에 4개, 3층에 4개, 이렇게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 모양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자, 그리고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층입니다. 1층. 아까 이쪽 동측으로 여기가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8가구와 사무소잖아요. 그래서 주차가 8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제2종 근생 사무소입니다. 제2종 근생 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방이 별도로 하나 있고 다용도실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는 욕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계단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층, 3층은 구조가 같아 보입니다. 2층, 3층은 구조가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도 정확하게 보세요. 하도 희미해서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자, 여기 계단이고요. 현관이 4개가 보입니다. 현관이 4개가 보이고요. 희미하지만 여기가 201호, 202호, 203호, 204호가 아닌가 합니다. 자, 201호, 204호, 201호 좌측에 있는 201호, 204호는 구조가 같습니다. 방향만 다를 뿐이고요. 그래서 201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들어가면 현관 들어가면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방 하나 있고 다용도실, 욕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201호와 204호는 대칭으로 구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호, 203호는 방이 하나씩 더 있습니다. 이렇게 현관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 거실이 있고요. 주방이 있고, 그리고는 욕실 가운데 있고, 안방과 방, 그리고는 다용도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호, 203호 같습니다. 그러니까 1호 라인과 4호 라인은 방 하나 거실, 그리고 2호, 3호 같은 경우에는 거실과 방 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층, 3층은 구조가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위치하고 구조를 봤습니다. 그럼 건물이 몇 년식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봅시다. 해당 건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 승인이 2017년 2월입니다. 지금 25년 8월이니까 한 8년 됐나요? 네, 8년 된 건물이고 총 주차 대수 8대 되어 있고요. 그리고 8가구와 제2종 근생으로 이루어져 있다 되어 있습니다. 1층 사무소, 그리고 2층에 4가구, 3층에 4가구. 자, 그리고 그러면은 권리관계를 한번 봅시다. 토지 등기부 보니까 2021년 2월 26일 소유권 이전 했습니다. 신탁을 맡겼다가 받아온 모양입니다. 신탁 재산에 귀속되어 있죠. 자, 그러면서 대형 선망 수협 근저당이 있습니다. 여기가 말소 기준 권리고요.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한 사건입니다. 뒤에 압류, 가압류 등이 있으나 모두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자, 건물 등기부 봅니다. 역시 21년 2월 26일 소유권 이전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그날 근저당이 있고, 그래서 21년 2월 26일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건물 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와 다르게 임차권 등기가 여러 건이 보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는 등기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임차인의 전입 날짜, 실제 전입 날짜가 언제냐 이거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있으면은 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21년 2월 26일이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304호 같은 경우에는 21년 7월 9일입니다. 그리고 202호는 3월 12일입니다. 21년도, 같은 21년도지만. 자, 그 다음에 303호 있습니다. 여기는 22년도고요. 그 다음 301호, 21년인데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건 더 있네요. 302호가 보이는데 여기는 21년인데 4월 2일입니다. 즉, 모든 임차권 등기한 사람의 전입 날짜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입니다. 그래서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자, 임차권 등기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해가지고 쭉 이렇게 임대료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로 전세 위주로 많이 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임대료, 그죠? 대항력도 없고, 네, 보증금 반환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자, 여기 제가 보는 옥션 사이트에서는 이게 약간 중복되게 계산이 돼서 임차 보증금 합계가 6억 7천이다. 월세 합계 128만 원이다 되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어 걸 배제하고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보증금 5억 3,550만 원에 월세 합계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층 사무소를 만약에 배제하고 또 8가구만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4억 9,550만 원 보증금에 월세 합계 3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전세 세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지금 월세를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 물건 권리상으로는 하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건물도 뭐 토지가 어떻다, 건물이 어떻다 나오는데 건물에 대해서도 제시회가 있다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현재 건축물 대장상으로 뭐 위반 건축물이다 이런 내용도 없고 등기부상 인수할 것도 없고 그리고 연식도 2017년도로 나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구성되어 있는 것도 뭐냐면은 작은 원룸이 아니라 거실이 그죠? 거실과 방 그죠? 거실이 거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는 어떤 거는 뭐죠? 방 2개 거실 이런 식으로 되어 방 2개 거실이 되어 있는 구조가 4가구죠. 그리고 거실과 방 하나 별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또 4가구입니다. 그리고 1층에 사무소 꼭 잘 활용을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 요즘은 정말 월세 시세가 중요합니다. 네이버에서 말입니다. 삼방동 아닙니까? 삼방동 원룸인데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물건이 지금 이 경매 물건이 신호 초중 있는 곳에 바로 옆에 동측으로 위치했습니다. 요 인근으로도 물건들이 몇 개 나옵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이 경매 물건 같은 게 2017년식입니다. 건물이. 근데 여기 이 주변이 이 동네가 오래된 동네거든요. 무슨 뭐 혁신도시, 신도시도 아니고 그래서 오래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같은 원룸, 투룸 하더라도 20, 30년 된 건물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물 컨디션이 다르겠죠. 그래서 아무리 옵션을 이제 저기를 새로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런 거라든가 또 층수라든가 구조라든가 예,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서 지금 이제 이 물건 같으면은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을 건지 예,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을 건지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지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수익률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그죠? 내가 기대하는 희망 그 수익률에 맞춰가지고 입찰가를 정해서 입찰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낙찰을 받아야 그 다음 또 명도도 고민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혼자서 이런 모든 진행이 어려우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매 매수 신청 대리인입니다. 다가구 상가주택에 대한 경험은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자부합니다. 자,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물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